이번 챕터에서는 인터넷과 와이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터넷의 의미 그리고 인터넷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요. ESP8266을 사용해서 와이파이에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 와이파이에 연결된 동작에 대한 것을 스테이션 또는 액세스 포인트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파트 1에서 인터넷의 의미, 인터넷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파트 2에서는 ESP8266의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 방법에 대한 것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인터넷의 의미, 인터넷 프로그래밍의 방법에 대한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사전적 의미는 전 세계에 걸쳐 원거리 접속이나 파일 전송, 전자메일 등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어원은 1984년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여러 개의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 용어가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인터, 사이에 네트워크, 망, 이렇게 컴퓨터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한 망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컴퓨터가 연결돼서 데이터가 오가는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이제 최근에는 일컬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의 최초 기원은 1960년도, 70년도에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국 어드밴스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제 이름에서 앞자를 따서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연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서냉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국방부인 이 고등 연구국에서는 핵전쟁 안에서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를 원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선 교환 방식, 서킷 스위칭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개선된 패킷 스위칭 방식을 이제 선호하면서 이 패킷 스위칭 방식을 이제 도입한 네트워크를 이제 인터넷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인터넷에 대한 것을 최초로 이제 두 곳의 연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969년에 UCLA와 SRI 연구소 간의 연결을 이제 성공하면서 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이제 기원이 시작된 거죠. 이 연구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발전시켜서 국가 간의 인터넷 연결도 이런 TCP/IP 방식을 사용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같이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의 활동을 살펴보면 검색을 할 때 구글이나 네이버를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쇼핑을 할 때도, 쇼핑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할 때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때도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활동들은 웹사이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네트워크에서 이 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한 도메인 이름 그리고 IP 주소를 통해서 접속 가능한 웹페이지들의 의미 있는 묶음을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웹페이지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XHTML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순수한 문자열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내고 받을 때 이 HTTP는 이제 현재 보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HTTPS 형태로 이 암호화된 형태로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보내고 받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4개의 그룹을 점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4개의 숫자로 만들어진 IP라고 하는 주소를 사용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웹페이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속할 때 주소를 사용해서 접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당하는 주소에 대한 것을 외워야 하고 그 주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숫자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이제 영문 이름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도메인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영문으로 되어져 있고 이 영문을 검색하면 이 도메인 서버에 가서 IP를 찾아오고 이 IP를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웹에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에 찾아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열어주는 기능을 갖는 것이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즘에는 우리가 IP를 도메인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IP를 찾고 해당하는 IP에 접속해서 웹 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이쁘게 보여주는 이 웹 브라우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 프로그래밍은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이 웹 프로그래밍에서 HTML, CS, 자바스크립트 같이 웹페이지에 표시하는 우리한테 보여지는 면을 프로그램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뒤에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해주고 데이터에 대한 것을 보내고 받는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파이썬, 루비, PHP, 자바 등이 서버 코드를 작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프론트엔드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에 표시되는 것은 웹브라우저로 표시할 수 있는 순수한 문서, 텍스트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순수한 텍스트 문서의 형태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기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내용을 HTML first라고 하는 느낌표 2개를 나타내는 이런 문장을 화면에 웹브라우저에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이 프론트엔드 안에서 우리가 작성할 HTML 문서는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작성하는 문서의 타입은 HTML이다. 그리고 HTML의 처음과 끝에는 HTML을 열고 HTML을 닫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바디 부분은 이렇게 실제 표시되어져 이 웹브라우저의 중간에 본문에 표시되는 내용에 대한 것은 바디 안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HTML 퍼스트 느낌표 2개를 이제 헤딩 용어, 헤딩이라고 하는 그런 큰 문자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태그를 양옆에 붙여서 이렇게 HTML 퍼스트라고 하는 것을 찍는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부분은 문서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HTML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고요. 바디가 보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HTML first라고 하는 것을 찍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앞서서는 검정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봤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녹색으로 변경되어져 있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양쪽에 가지고 있는데 이 양쪽에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이 글에는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에요. 설정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경도 앞서서는 흰색이었었는데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 색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이 안에서 어떤 형태의 포맷을 갖도록 할 건지를 이렇게 지정하는, 문서의 표시에 대한 것을 지정하는 그런 언어가 CSS입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HTML로 만들어져 있는 언어들을 이제 조금 더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화면에 브라우저에다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버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버튼 동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날짜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튼 내에다가 이렇게 버튼이 이만큼이죠. 이 구간에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버튼 위에 쓰여지는 레이블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버튼의 시작과 끝 부분은 버튼 시작, 버튼 끝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가지고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분할 때 타입을 보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고 타입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동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적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안에 이 도큐먼트 HTML이라고 하는 이 도큐먼트 안에 이 안에서 test1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test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태그 안에다가 date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test id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를 갖고 있는 태그 p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태그 안에다가 해당하는 메시지를 찍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 태그가 버튼 밑에 있죠. 버튼 밑에 있는 p 태그 안에다가 이 데이트 날짜를 찍는 동작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USB 8266에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한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연결을 스테이션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ESP8266의 와이파이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라이브러리인 ESP8266 와이파이.헤더를 포함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의 기능을 이제 우리가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유기 같은 액세스 포인트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공유기에 붙어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스테이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드가 스테이션 모드, 액세스 포인트 모드, 스테이션, 액세스 포인트 모드,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끔 이 ESP8266의 와이파이 기능이 설정할 수 있도록 모드가 있고요. 모드를 우리가 스테이션 모드를 설정한 예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에 대한 기능을 내가 설정하기 전에, 연결하기 전에 이렇게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모드를 설정할 것인지, 여기 스테이션 모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른 기능에 대한 것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의 스테이션을 먼저 구현하겠습니다. 이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찾아야 되고, 이 ESP8266에 있는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기 API와 관련되어져 있는 패스워드를 넣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begin 명령을 사용해서 SSID의 AP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우리가 입력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접속이 완료되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이 AP에 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접속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내에 스캔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잡힌 개수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SSID의 번호를 이제 부여해서 하나씩 호출해서 어떤 와이파이 AP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정된 스테이션 모드로 동작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밑에서는 와이파이 현재 주변에 있는 공유기인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여기 루프 안에서 구현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캔 네트워크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주변에 몇 개의 AP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기서 N은 이제 네트워크 개수, AP 개수에 대한 것을 찾아주는 이제 부분에 리턴된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숫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n이 0이면 당연히 네트워크 AP 접속할 녀석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n 몇 개의 몇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0부터 n-1까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와이파이에 0번부터 n-1번까지의 그 SSID를 쭉 가져와서 하나씩 시리얼로 확인해 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AP 접속해서 이제 스테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되면 IP를 받아올 수 있겠죠. IP를 받아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보드에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파이의 모드를 결정해 놓고 와이파이를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서 비긴이라고 하면 이제 그 와이파이 AP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의 접속에 대한 것이 금방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와이파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접속이 안 돼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500ms마다 점을 하나씩 찍으면서 그 해당하는 와이파이에 접속되기까지를 기다리는 동작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제 동작이 여기 와이파이가 접속이 완료되면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와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IP는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렬통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작을 구현했습니다. 네,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구현을 보면 이 녀석은 이제 ESP8266이 주변에 라우터 없이 독립적으로 AP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AP 설정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soft AP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AP에 접속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설정은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설정한 AP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스테이션에 대한 것들을 주변의 스테이션이 AP에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알려주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동작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이 AP가 제대로 동작되는지에 대한 것을 클라이언트를 붙여서 확인하기 위해서 웹 서버를 구동하는 것까지 이번 슬라이드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AP 동작을 위해서 얘는 이제 AP 관련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먼저 웹 서버 구동에 관련된 부분의 코드가 추가되어야 하고, 간단한 웹페이지를 이 구동을 시켜놓은 이 구동 서버 위에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그 해당하는 페이지를 읽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지원 함수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AP 함수이고요. 여기서 꼭 입력해야 될 부분은 여기 SSID와 패스워드 두 개이고요. 다른 것들은 디폴트로 채널은 1, 그리고 히든은 false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맥스 이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4가 디폴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AP 동작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AP에 웹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라이브러리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아두이노 ID에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관리자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 압축을 해제해서 그 폴더에 대한 것을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하나씩 이제 풀 때 여기 ESP 어싱크 웹서버, ESP 어싱크 TCP라고 하는 폴더를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하나씩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폴더에 ESP 어싱크 TCP와 ESP 어싱크 웹서버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네, 액세스 포인터의 AP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이 액세스 포인터에 웹서버를 서비스하는 웹서버 구성하고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라이브러리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접속을 AP를 설정할 때 AP, SSID, 패스워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싱크 웹서버의 인스턴스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서버를 80 포트의 기본 웹서버의 포트 8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의 시리얼 직렬 통신을 통해서 이 서버의 설정 환경에 대한 설정 상황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렬 통신을 115,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 모드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모드 설정이 끝난 상태이고요. 디폴트 IP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AP 같은 경우에는 192.168.4.1 이 I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IP에 대한 부분은 여기 디폴트 IP 설정된 부분에 대한 것이 IP로 이제 저장이 되고 이 IP에 대한 것을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직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AP 설정을 하고 AP에 대한 것을 이렇게 IP까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서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스턴스 하나 만드는 동작하고 이 웹서버의 시작만으로 기본적인 웹서버가 만들어지는데요. 웹서버에 이제 이제 여기 루트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그런 동작이 먼저 구현이 되어야지만 이 웹 서비스에 이제 요청이 왔을 때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루트 페이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루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웹페이지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요청이 오면 요청에 대한 것을 피드백하는 함수인 요 람다 함수인 sendp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제 결과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200이라고 하는 것을 리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텍스트 페이지 HTML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창 하나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웹서버에서는 이 내용을 전달받고 이제 정상적인 페이지를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네, 앞서 우리가 디폴트 192.168.4.1이라고 하는 AP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AP에 대한 것을 AP, IP를 변경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로컬, 게이트웨이, 서브넷을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앞서 우리가 설정했던 거하고 다 똑같지만 이제 여기 와이파이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설정을 하고 소프트웨어 AP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이 AP에 대한 설정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서 주어져 있는 로컬 IP에 대한 것을 소프트웨어 AP의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입력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 세 번째 서브넷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소프트웨어 AP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IP를 192.168.1.10이라고 하는 IP를 여기서 설정했다라고 직렬통신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똑같이 앞서 만들었던 웹서버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액세스 포인트의 클라이언트로 접속해서 조금 전에 만든 AP 안에 있는 웹서버의 내용을 직렬 포트로 출력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AP에 접속하기 위해서 서버인 AP의 주소를 입력을 했고요. AP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웹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접속해서 웹서버에 있는 HTML을 받아서 저장할 문자열 저장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뭐 5초에 한 번씩 웹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변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직렬통신에 대한 초기 값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내가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스테이션으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션이 접속할 API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begin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AP 앞서 만든 AP에 접속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접속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웹서버에 접속이 완료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5초 간격으로 인터벌이 5초니까 5초 간격으로 이 안에 있는 두 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get request 해서 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웹서버의 주소 정보를 여기에 가져다 입력하면 이 밑에 있는 동작을 취하게 되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웹서버를 실행하고 get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get 명령을 통해서 가져온 페이로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장할 주소를 하나 마련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퀘스트가 200이라고 전달돼 오면 0보다 큰 값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코드 값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get 명령을 통해서 웹서버에 이제 HTML 코드를 이렇게 getString을 통해서 페이로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웹서버의 클라이언트로 동작한 모든 리소스를 반환하고
페이로드에서 가져온 HTML을 페이로드에 리턴 하도록 하면 여기 요 템프 HTML이 저장이 되고 직렬 통신으로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SP8206 보드에 20에서 50 사이에 랜덤 시수 값을 10초 간격으로 갱신하는 웹서버를 만들어 보세요. 앞서 만들었던 AP를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하고 SSID 패스워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계속 변화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선언했고, 웹서버를 설정하기 위해서 웹서버 인스턴스를 89포트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간격으로 우리가 랜덤 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터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밑에 부분부터는 이제 웹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HTML 헤더 부분 이렇게 준비됐고, 바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당하는 랜덤 수를 발생하겠다. 그리고 여기 랜덤 수를 표시하는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종료시켰고요. 그리고 1초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부에다 작성을 했고요. 먼저 ge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tData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전송이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간격대로 계속 호출이 되고, 그 데이터가 다 처리돼서 돌아오면 여기 tData라고 하는 부분에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부분을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업데이트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웹페이지를 작성을 한 상황입니다. 프로세스 부분은 tData라고 하는 대문자의 값 부분을 tData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서버 온의 루트 부분을 호출하게 되면 프로세서가 먼저 동작해서 해당하는 tData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IP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P에 대한 것을 실제 설정하는 함수의 맥이벤스로 이 데이터가 쓰이게 되고, 이 부분에서 AP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과정이 끝나고 설정된 AP가 192.168.1.10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되는 그런 동작을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웹 서버의 페이지를 열 때 사용하는 이제 경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루트 또는 tData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여기 람다 함수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192.168.1.10 한 다음에 슬래시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요 경로에 대한 것을 http ge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요 리퀘스트 요청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200이라고 하는 값, 그리고 HTML로 만들어져 있는데 index.html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tData라고 하는 값을 HTML 인덱스, 여기 index underbar html 부분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 해서 그 HTML이 만들어지면 해당하는 이 HTML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tDat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HTTP 메시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리퀘스트를 요 람다 함수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200이라고 하는 값과 여기 해당하는 값에 대한 것을 이제
tdata, 요 tdata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인터벌 간격으로 계속 생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재 데이터에 대한 것을 리턴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의 동작에 대한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루프 안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요 시간 간격으로 랜덤 값 20에서 50 사이의 값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인터넷 프로그래밍 중에 HTML, 자바스크립트의 간단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SP826의 와이파이 스테이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설정 방법, 그리고 이 안에서 웹서버를 설정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